이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 이 한 근육에 운명을 거십시오. 아니 여기에서는 내 말이 없어.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더워져요. 6월 들어섰습니다. 6월 첫 주 6월 4일 토요 과천 경마를 맞이합니다. 자, 5월 중순에 저희가 첫 방송 들어가고 2주차 이제 3주차 들어가나요? 이빨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호흡도 맞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으시는지 초심을 잃지 않는 방송을 하겠다고 초창기에 첫 방송에 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첫 방송 때 면도 안 하고 왔는데 오늘도 수영이 빨리 자라는군요. 예, 약간 얘가 야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이 친구는요 네. 수영 진짜 빨리 나요. 온통 야한 생각만 하는구만. 정신없는 친구 같으니라고. 자, 금주 일요 경마가 대상받다가 좀 있고요. 토요일자도 뭐 타이틀이 많이 붙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올드팬 여러분 JRA 트로피 같은 거 대상이었거든요. 후원업체가 이제 딱히 안 쓰니까 그런지 특별경주, 사실 특별경주도 아니에요. 일반 경주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예, 뭐 터키 트로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기수들도 별 의미 없게 생각하더라고요. 전주 같으면은 YTM배, 뭐 미소왕자가 한 바퀴 그냥 선행승 치르고 미소왕자의 페이스에 중반 따라가는 애들이 다 녹아버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천적은 어부질이었고, 내가 오지려. 어부질이도 볼 수 있는 눈이 저희한테 필요하긴 한데, 뭐 유승환이 같은 경우에 5번매 딱 따라붙고 선행 같은 미소왕자 바로 뒤에 한 너댓 마리 붙어가지고 그 페이스에 3, 4코너 때 녹더라고요. 미소왕자가 쭉 벌려 나가니까 세영이가 민 것도 아닌데 그 이제 어부지리가 왔죠. 대상의 이변이 또 가끔 발생합니다. 전주 같으면은 과천 같으면은 요소 우리 윤희업계에서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부러워요. 네, 나는 뭐 아예 목숨 걸고 들어가는 어떤 승부들이 후반에 있는데 그거 깨지면은 몸둘 바를 모르는데 이런 거 들어가니까 메인 승부 오전장 잡는 게 요 근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토요일자 같은 경우 파워빗을 7경주였죠. 네네. 왕의 대로 볼 수 있는 막권인 건 사실인데 이게 이제 1위 현장에서 상당히 팔리더라고. 왕의 대로가 한 4위 정도 팔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 3위를 건너뛰고 1위 주력 가는 게 힘든 건데 해주네요. 어제 같으면은 권투하츠? 퀸투아치. 그게 마명이죠. 권투가 제일 마음에. 그 이제 진이형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라고. 인기 1위에 4, 5위를 칠 수 있느냐. 그런 적중. 저희가 이제 적중 광고는 전주는 전주 경마니까 사실 적중 광고는 다른 방송이나 예상가분들 많이 하는데 저희는 좀 뜸해요. 너무 이건 처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음 주부터는 한번 적중 내에 화려한 것들 쭉 한번 자막 처리해 볼 생각이거든요. 금주까지 뭐 진도 그대로 뽑죠. 자, 대상이 이제 일요경마기 때문에 토요일날 화두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국 가는 친구들 잔뜩 있는 정도? 네. 네. 부러워요. 그 자기 돈 안 내고 가거든. 견습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한번 힐링하러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이거는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동년배의 나이대에 외국을 제일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견학, 견습.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이 외국 견학 간다 그랬는데 딴짓거리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기수들은 딴짓거리는 안 해요. 딴짓거리는 안 하고 실제 해외 선진 경마를 보고 오는데 관광이 또 당연히 포함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이긴 해요. 자, 일경주부터 이제 사사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특징 있는 그 화두가 없기 때문에 매경주 그냥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1000m 국산 육군에 별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2초대, 3초대 마필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거리 내린 애들도 이번 경주 도전 가능하기 때문에 난타전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거 뭐 타이틀을 붙이자면 국산 육군의 대상받다 정도는 되지 않나 싶은데 내 측에 이제 2초대 마필, 곧장은 황순도의 2번마 콜드모닝 같은 마필. 윤태규 의원은 아실 거예요. 황순도가 단거리에 올해 상반기는 선행승이죠, 물론. 선행 입상을 끌어냈던 그 신예 마필들이 많아요. 재미를 본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죠. 뭐 골드모닝도 그렇고. 연투는 못해. 치고 빠지는 거 잘하죠. 그러게요. 단거리에서 초반에 힘 있을 때 말이 싱싱할 때 딱 해 먹었는데 연투가 안 돼서 꺾이는 사례가 많거든요. 여기도 2번마 콜드모닝 같은 경우에 1000m 동일거리 나와주고 있는데 그게 하나 징크스가 걸릴 뿐. 그리고
5번 클레이슛 같은 경우도 거리 내린 상황에 1000m 정말 오랜만에 쓰는데 요런 게 이제 힘을 몰아쓸 수 있거든요. 난전으로 흘러갈 거예요. 전개는 아무래도 내측 마필들이 좀 더 빠르긴 한데 다 뭉쳐 달릴 소지가 있어요. 경주 한번 집중적으로 풀어가 보죠. 진희연 이번 경주 어떤 놈을 좀 노림 수도해야 될까요? 저는 6번 다크 엠버라는 녀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권 기수가 지난주에는 약간 적응 단계라고 보고 이번 주는 조인권 기수가 거의 1승, 2승 정도는 무난하게 차지할 수 있는 녀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마필의 힘이 확실하게 차가고 있는 녀석입니다. 직전 경주 때 세영이가 약간은 페이스 조절을 실패했던 녀석이기 때문에 6번 다크 엠버라는 마필 초반에 끌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입상 가능한 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핀트가 아직 미약하긴 한데 이게 어제 이제 방송에서 김동철 주교사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은 뭐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워요. 이 신인 마방들은 역시 대상을 먹어야 돼. 그럼요. 그래야 마주들의 어떤 뭐랄까요 쏠림 현상이 나와요. 이게 이제 다카엠버 같은 경우 51조 마필이라 원래 주인공 김호마방. 네. 조인건이가 돌아와서 자기 집 가려고 51조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됐네. 그래서 14조랑 지금은 계약을 맺고 있는데 51조 소속 마필들은 지금 죄다 기승하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유니언 가보죠. 저는 5번 클레이슛이란 녀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매번 선입권에서 좀 안전한 끈끈한 뒷심을 보이다가 지난번에는 선행을 나갔는데 종말에 덜미를 잡혔죠. 1300m 늘어난 거리에서 선행 가서 막판에 3착을 왔는데 요번에 조제로 안장에 감량이 생겼고 거기에 요번에 뭐 선행을 안쪽에 이번 골드모닝 때문에 못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선입으로 보여준 걸음이 있는 만큼 오바마 클레이슛의 입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까지 갈 생각이에요, 두 분 다? 저는 축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쪽에 있는 골드모닝이 뭐 센 것 같습니다. 축마 쪽은 저쪽을 보고 계시다. 네. 골드모닝은 제가 초를 좀 쳤는데 서두에 그래도 뭐 인상이 워낙 좋아 보여서 황수도 기수의 연타가 잘 단거리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 경마에서 징크스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황수도 기수가 그런 유형의 마필들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1번마 창용로주 기승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현? 이마필 같은 경우가 보면은 조교 때도 그렇고 실전에서 그렇고 좀 끌립니다. 끌리는 악벽이 있어가지고 앞에부터도 잘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안쪽 1번 문짝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끌린다고 하더라도 문세영 기수가 커버만 잘한다면은 입상권 타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조가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말이 좀 준비가 되면 인류 기술을 좀 태워요. 그때 당시 안 되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쪽 조교보가 개 태웠는데도 안 되잖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좀 꽉 들어찼을 때 태우는 케이스인데 안쪽이 플러스 알파냐 마이너스 알파냐 발빠른 마필이 여럿 있어서 전개로는 클래슛이 단독 합장도 끌어버릴 수 있겠어요. 이번 골드모닝하고 같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초반 댕은 2가 좀 더 빨라서 2가 선행 가고 그 뒤를 붙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다. 저도 황수도 기수가 약간 그 반주에서 늦어도 자기 자리는 찾아는 갈 것 같아요.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선행 욕심이. 왜냐면 이 말 스타일이 아직은 뭐 확실하게 극명하게 두드러진 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5번, 6번 두 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9번마 미라클밸리 요 마피를 거론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디까지 될지 아직 모르는 마피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가 사실상 미승리마 경주의 개념인데 첫 승타임 누가 갔느냐. 여기서 오전 이상 된 애들은 첫 승타임이 아니라 첫 입상 타임을 가져야 되겠죠. 7번 미라클밸리는 슬금슬금 타주고 어렵지 않게 와주었어요. 임기현 기수는 이번에 공 많이 들였는데 요게 의외의 복병 역할을 해주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4조 박윤규 마방이 좀 약간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입을 다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이런 유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출마투표 현장에서 말을 다물 때가 있는데 그때는 좀 의미심장하거든요. 9번 미라클벨리를 지목해드리면서 1경주는 배당이 좀 있어 보이는 판때기로 지목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경주가 1200의 국산 육군의 별정 레이스. 이번 경주는 우리 유니언이 한번
해설을 해주시고 정리까지 한번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주는 국산 육군의 중하위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접전 구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일하게 입상을 거뒀던 3번마 블루랜스가 인기몰이를 할 거고, 그 밖에 안쪽에 4번 신드롬, 그리고 문세영으로 교체가 된 5번마 백산 아일랜드, 여기에 강조교로 무장하고 나오는 8번 마산기제가 주목을 받을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힘이 덜 찬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철입상 타이밍을 타진할 수 있는 그런 놈들이 많기 때문에 좀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 먼저 진 실장 위원님한테 노림수 마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언께서 말씀 안 해주신 녀석이 있습니다. 외곽에 10번 바운딩 파크라는 녀석인데, 여건 요 녀석은 안으로 기대는 맛이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스피드감이 뇌리에 많이 남습니다. 충분히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더라도 이 녀석은 충분히 1200 타임에 취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녀석입니다. 10번 바운딩 파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경주를 심플하게 보거든요. 3번마 블루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말인데 자기 말이다. 네. 이혁 기수가 이영주 기수 아들내미인 거는 뭐 이제 마판에 다 공인된 사실 알고 계시다 보는데, 이게 이제 분산 배치를 시킬 때가 있어요. 이혁 기수가 모든 마필을 다 타는 게 아닌데 다른 기수에게 맡긴 마필인데 쓸만하다 그럼 탐내거든요. 탐내서 저게 나한테 언제 오나 하는데, 요거는 들어왔을 때부터 말간에서부터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마필이라서 정석대로 키워주고 있는지라, 이번 경주는 뭐 1경주 때 그 말씀드렸습니다. 첫 승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드렸죠. 3번마 블루랜스의 승부에 뭘 붙이느냐의 게임. 뭐 쉽게 5번 백산 아일랜드, 8번 마산규제 두 마리 레이스, 그리고 뭐 언급하신 10번 바운딩 파크까지는 사이즈가 되는데, 골라서 한 두 방 정도 사이즈면은 이 경주는 쇼부가 나지 않을까 싶은 게임입니다. 저는 8번 마산기제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이마필이 지난번에 발주가 초반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갔는데 요번에 16주 구간에 공백기는 있습니다만은 연일 새벽훈련 시 병합 쪽으로 걸음을 좀 만들어놨고, 공백 여파는 없어 보였습니다. 공백 여파는 없었기 때문에 3번 블루랜스가 선행을 나서고 8번 마산기제가 좀 붙는 레이스, 이대로 끝나는 앞선 구도의 막건을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이경주는 좀 전반적으로 큰 배당은 나오지 않지만 원틀 막건 아무래도 좀 힘을 줘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경주 마무리 짓겠고요. 3경주 가봅니다. 1300입니다. 국산 육군의 별장 레이스 9마리 마피 출전. 외곽에 인기 마피들이 포진되어 있고 외곽 애들이 주도할 레이스로 보여져요. 6번, 7번, 8번, 9번 4마리의 레이스가 될 소지가 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1300거리 사실상 얘들도 꾸역꾸역 뛰거든요. 제가 노려봤던 마필이 3마리나 있네요. 얘들 다 실망 가졌던 놈들인데, 타이밍은 누가 잡을지. 일단 초반은 9번이 빠르기 때문에 레이스를 주도하면 6번과 같이 킹라이트와 같이 선두권 6, 9 한 바퀴 돌릴 수 있겠느냐. 추격하는 마필이 뒷심이 쓰이진 않는데 뭐 그래도 한번 꾸역꾸역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이런 구도. 안쪽엔 특별히 무서운 마필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유니언 같으면 1번부터 5번까지 추천할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진현 어때요? 저도 없습니다. 그죠? 6, 7, 8, 9 4파전 구도인데 뭘 드러내고 뭘 잡느냐거든요. 유니언 가보겠습니다. 저는 6, 7, 8, 9 4마리 중에서 인기도가 좀 가장 떨어지는 놈 8번 니레바다입니다. 요 녀석이 4월달부터 좀 걸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순발력의 변화를 보이면서 앞선에 나섰고, 자 이번에 김정준 기수로 이제 등짝이 바뀌었는데, 제가 봤을 때 8번 니레바다는 혈통적으로 기대치는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말이 생김새 자체가 좀 똘똘하게 생겼어요. 조교 때에도 채찍 반응도 만족스럽고, 뭐 어차피 6, 7, 9가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놈들이라면은 저는 8번 니레바다의 조교 쪽에 무게를 실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가보겠습니다. 7번 매니베트라는 녀석을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전 박혜종 기수가 약간 늦발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전거리 1300거리고 요 놈은 약간 고개가 높은 감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녀석입니다. 7번 매니베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실전 배팅 할 때 6번, 9번
줄은 6, 9로 쓴다고 봐야죠. 더 봐야죠. 그렇죠? 7이 늦발만 안 하면 뭐 6, 7, 9 싸움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원단 늦발 마필은 아니니까. 네네. 예. 697 이런 식으로 줄 설 거고 8이 많이 붙여야 4, 5 붙네. 니레바다는 시영철 기수가 계속 가꾸시 들어갔을 때 제가 노리고 들어갔었는데 말이 좀 풀빵이라서 야 이거 이런 고민은 해줘야 되는데 전 쉽게 한번 가봅니다. 6번 킹라이트의 선행승은 굳어있다. 이게 이제 이런 고민일수록 내가 선행 안 가면 안 돼보다 그 네가 좀 빠르니까 네가 앞을 끌어. 나는 내 자리 차지할게. 이런 심플한 레이스가 될 소지가 크거든요. 6번 킹라이트의 선행을 그렇게 방해하거나 견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서 이보다 더 편한 전개가 없다라고 보여준다면 6선행에 7, 9, 9, 7 이런 식으로 줄 서서 직선 구간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인데 사실 그 1300거리 적성이 다들 좀 모자라서 추입 다운 거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6한 바퀴 여기 올라타치면 삼경도 이경주와 더불어서 심플하게 드시고 갈 수 있을 겁니다. 3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4경주 거리 1200에 국산 5불의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선두주합격인데 임란이가 잘 탄다. 일찍 지목했어요. 일찍 지목해가지고 조교사들이 인정 안 할 때 저희가 먼저 인정해 버렸다 아닙니까? 선행 가면 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죠. 선행 가면 사야 된다. 저는 임란 가지고 잘 뽑아 먹었는데 정상질 같은 경우도 아주 그래서 손쉽게 잡아 먹었어요. 직전에 빅바이어에 붙여서 한군역 승부가 됐던 거로 기억하는데 자 4경주 요게 이제 임란이가 연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요것과 기록 나와준 마필이 2번 아질키아 그리고 6번 굿데스 8번 인투 더 와일드 뭐 이런 유형들인데 다들 또 기복을 좀 보이는지라서 감량 5kg 받은 5번마 드래곤 스피드 같은 경우도 기회 얻을 거거든요. 가보죠. 이번에 진유현 어떤 마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직전 경주 약간 우연성으로 입상을 차지한 녀석입니다. 6번 굿대시라는 녀석인데 진실장이 보기에는 절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 훈련 모습에서 놔줍니다. 그런데 가장 돋보인 녀석이었습니다. 요 녀석은 JS 킹, 소박한 인생, 그다지 약한 마필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요 녀석이 점차 간격을 벌려나가면서 확실하게 여유를 보였기 때문에 6번 굿대시는 직전 걸음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당시 그 배당은 비주류 기수들한테 좀 더 있잖아요. 네네. 이기회 기수 배당이지 뭐 확실히. 아까 황수도 기수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저는 선입견에서 놓칠 때가 있는데 말 자체만 보면은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윤희영 가보죠. 저는 1번 오션블루입니다. 이현종 기수가 이제 감량 이점이 사라져가지고 요즘에 마방들에서 콜업이 좀 덜 되는 경우가 있어요. 1번 오션블루 같은 경우는 이현종 기수가 요번주 조교장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수용 조교까지 시행을 했고 지난번에 홀랜드 기수가 1번 문짝에서 선행을 초반에 나갔는데 세게 밀어주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몸싸움 자체에서 우리나라 기수들처럼 좀 파이팅이 떨어지는 친구라 선행을 좀 넘겨주는 그런 느낌이 받았는데 요번에 말 상태는 뭐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말 상태가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 더 좋아졌고 1번 문짝에 단순하게 봤을 때도 선행에 경합이 들어올 마필 일은 없기 때문에 외곽에서도 1번 오션블루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4번 스톰라이커하고 붙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1번 오션블루가 말이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뭐 초반에 경합도 가능하고 경합 붙으면 제가 볼 땐 일은 따라가는 게 낫다고 봐요. 차라리 그러면 낫죠. 어차피 뒤가 좀 짧은 게 이제 4번 스톰라이커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경합 붙으면 둘 다 죽지 여기서는. 그리고 임난이도 뭐 직전에 게이트 좋아서 선두 노렸지만은 말의 각질상 앞에 붙이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그죠? 전체적인 전개는 그건 참 보드판 어떻게 아직 아니죠. 여러분들 위해서 보드판을 전개도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1번이 앞에 가고 2번이 뒤에 따라붙는 전개도를 좀 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 이럴 때 저도 내가 가봤는데. 들고 있으면 네네. 유니언이 여기다 갖다 붙여주는 거지. 4, 1, 숫자 봐서 1, 4, 4, 1 그리고 붙여가는 마필 중에서는 9번이 두드러지고 나머지 애들이 이제 뒤에 한 발 쓰려고 다 바짝 붙어갈 건데
조교로는 10번 서호아라리 진이원, 서호아라리 저마필 11주 만에 출전했는데 직전에 좀 제풀에 꺾였는데 호전세 좀 보여요? 마필에는 무슨 이상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다지 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역시 뭐 인투 더 와일드는 어때요, 윤현? 인투 더 와일드를 저도 요번에 좀 세게 노리고 있는데 이 말이 조교 때 그렇게 뭐 좋다는 느낌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건너편 주로까지 좀 길게 가면서 조교가 좀 특이합니다. 괜찮습니다. 1조가 그래 빡시게 만드는 구석은 아니죠. 그렇죠. 또 공백 10주라. 뭔가 숨어있는 듯한 판이에요. 이 판은.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어느 경주였죠? 전주에 우리가 그 얘기했을 거예요. 유도마 될 거다. 베스타인가요? 네네네. 돌렸잖아. 돌려버리더라고요. 걔는 넌 유도마다 기준이다 이랬는데 마번의 기준이 돼버리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번 1번 아주 정말 심플하게 4번 1번 붙잡고 손잡고 돌아버리면 이게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될 거고 1사 중에서 살아남는 놈 혹은 둘 다 다이하면 뒤심스러운 마필들 치고 올라오는 맛이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저는 11절에 첫 승을 지난번 거둔 임난이가 임진왜란 한 번 더 3번 매만 붙여주면 3번 매만 붙여줘서 아주 그냥 걸음이 좀 많이 늘어났다 보시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그게 같습니다. 있어요. 용병기수가 와가지고 첫 호흡 맞춰서 입상하고 뭐 이랬던 마필은 애착을 갖기 때문에 각질대로 잘 타줘요. 네. 그거 기대합니다. 9번 정상제. 자 4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5경주 가죠. 1200의 혼합사고는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12마리의 레이스. 요것도 전개를 먼저 푼다면 4번 비오바람 같은 경우에 댕 나가는 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댕은 나가. 근데 얘가 59초대의 포화주로의 기록도 있긴 합니다만 거리 1200에서 16초 4는 좀 정말 의외거든. 풀빵처럼 무너져가지고 이런 말은 끌어도 불안하고 또 우리가 놔주자니 댕 가는 건 뻔히 한데 놔주자니 찝찝하고 그렇다고 기중세우다니 또 이게 확고부동하지 않고 정말 계륵입니다. 이거는. 네, 이런 구도인데 가봅시다. 4번 비오람의 앞장의 기준으로 어떤 마필이 기회를 더 잡을지 유니언 어떤 마필이? 저는 일단 전개에 대한 걱정이 없는 말입니다. 10번 프로마테우스입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이제 배낭판에 폭풍 바람이 불길래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초반에 안쪽에 자리를 잘 잡고 막판에 치고 올라오는 끝걸음이 상당히 위력적이더라고요. 이번 조교에서도 유소한 기수가 외주로 구보를 길게 돌려주면서 건너편 주로까지 상당히 충실한 조교를 했고 지난번 경주를 기점으로 걸음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전반적으로 말들이 느린 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앞에서 좀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는 10번 프로마테우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나왔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진이언 개인적으로 나갑시다. 뭡니까 개인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5번 클린업 파워. 요 녀석은 거의 백판으로도 팔릴 수 있는 녀석입니다. 1분 5초대의 주행 검사. 하지만 초반에 늦바라고 모래를 억지로 맞춥니다. 그리고 크게 외곽 돌면서 채찍 한 번만 보여주면서 채찍을 때리지도 않았던 녀석이기 때문에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3주 동안에 상당히 몸 상태를 만들고 나온 녀석입니다. 주행과 주폭 자세가 애사로운 녀석이 절대 아니다. 5번 클린업 파워를 강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업 파워. 요거는 김효선 마방 타이틀이죠? 네네. 네. 근데 완식이한테 가는. 이 9번 대한영웅이 지난번처럼 좀 전개가 좀 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전개가 덜 나온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너무 꽃전개였는데 이건 좀 불안해 보이던데 말이. 인기마로 등극하죠? 네네. 제대로 인기마인데 요즘에 박우른 기수가 뭐 간혹 입상을 하긴 하는데 옛날의 파이팅은 없는 것 같아 확실히. 조교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네, 그래요. 실전에서 뭐 그게 있습니다. 그 뭐랄까요? 맹수도 무리 안에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서열이었겠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수협회 안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있는데 박원웅 기수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거든요.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어서 몸에 철심이 몇 개 박혀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후배들이 잘 따릅니다. 이게 이제 존경하는 기수의 개념에서
일반적으로는 뭐 그 문세영 기수도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 박우른 기수의 어떤 카리스마 그런 측면은 굉장히 기수들이 좋아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저희들은 뭐 등치가 산만한데 네. 우리 기수분들은 키 작잖아요. 작으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시절부터 생각하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비주류 공산이 크거든. 기가 좀 죽어 있거나. 그러니까 기센 사람 보면 부러워해요. 박우른 기수가 만약에 레이스 안에서 비켜 이러면 비켜야 돼. 얄짤 없어요. 응.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입잠밥에 그렇게 되면. 근데 요번에 전개가 좀 덜 나올 수도 있겠다. 글쎄요, 그거는 저는 뭐 동의는 못 하겠고. 4선행 가는데 이제 승부 있는 마필들이 뒤에 바짝 붙이는 건 뭐 정답이겠죠. 6번 한금천하 같은 경우도 직전 부진 만회하려고 그럴 수 있고 7번 같은 경우는 이게 중반에 힘쓰는 스타일이라 거리 내렸다 해도 빨리 붙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9는 글쎄요 뭐 큰 무리 없이 붙일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런 상태인데 자, 두 분의 추천마 윤현도 지금 얘기했죠? 네, 10번 10번 프로마테우스. 5번 크리너 파워 진윤이 얘기하시고 네. 그건 아직 안 풀려요. 저는 4번 비오라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잘 안 풀려. 한번 여기서 뭐 당연히 현장 가면 바뀔 수 있는데 저희 한번 결론을 여기 요 상태의 결론 내봅시다. 4번 비오라면 어디까지 갑니까 윤현? 1200m니까 한 1190m까지 이게 일차- 딱 직선주로 해서 한 10m, 20m 남기고 잡히더라고. 근데 요번에 좀 봐줘야 돼. 좀 더 재밌게. 그러니까 1, 2차 안에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사이다 방송 저는 막건에 있습니다, 요놈이. 막건에 있죠? 막건에 저는 없습니다. 비오바람은 제 생각에는 1100m부터 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요 녀석은 5차 안에도 못 들어온다고 봅니다. 꺾이면 그냥 훅 그냥 얘는 그냥 훅 조교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조기 좋았습니까? 조교 강도를 근래 들어 제일 세게 올렸잖아요, 2달 동안. 난 이렇게 질문 던질 때 딱 12분 넣은 케이스야. 이런 정신머리 한번 치고 우리가 항상 이제 본장에서 얘기할 때 조기 안 봤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얼쩍없는 얘기를 하면 조교장에서 고통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냥 냄새만 한번 마무리 짓고 갖겠습니다. 액면에서 4선행에 따라가는 마필의 9의 이 전개 때문에 이 많은 인기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10번마 프로마테우스 같은 경우 그리고 7번 슈퍼짱. 근데 이 바깥에 뭔가 숨어있는 애라면 6번 황금천하와 11번마 달려라 번개 요런 유형들이다.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은 정석대로 뭐 보여준 맛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황금천하 같으면은 4월 9일 레이스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5월 8일 레이스를 잊으셔야 돼요. 잡으려면. 11번 달려라 번개 16전에 단 한 번 온 마필입니다. 이제 단 한 번 올 때가 2월인데 보통 10전 이상 돼가지고 갑자기 전성기를 맞이하신 늦조시 마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너 그만큼이면 다지 그러다 더 뛰어요. 그래서 아직은 포기할 마필이 아닌 열하나 달려라 번개가 배당을 지니고 있다. 요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경주 마무리 짓고 6경주 가봅니다. 1300입니다. 국산 5군 핸디캡 레이스. 오늘 1경주부터 쭉 풀어보자 보니까 몇 경주입니까? 6, 7, 8, 9의 레이스가 되었던 3경주 말고는 뭔가 더 한번 검증을 해야 되고 한 번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들이 많아요. 강축 하나 딱 써있고 거기에 뭐 붙이느냐의 게임보다 이번 경주가 초장에 그런 분위기가 참 납니다. 안쪽에 월드마크부터 보네블루 뭐 요 근래 최보명 기수 복수률 좋아요. 네,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요 근래 강해. 요럴 때 빨리 영예 기수 세 번째 집어넣지. 요맘때 넣었으면 신청했으면 저는 됐을 것 같아요. 제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인심을 다 잃기 전에 복수률이 높아질 때 자기가 싹 넣으면 지금은 좋잖아. 지금 요즘 정도는 그게 근데 아무 때나 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간이 있겠죠.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자, 하여튼 뭐 상승세 마필이 많이 이번 경주 부딪히는 레이스로 보여줍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죠. 윤희영 가볼까요? 저는 원래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럼 가져가려다가 저 후반부를 밀었는데 꺾어야 될 노마나하고 놓고 쳐도 되는 확신을 가진 노마나가 있습니다. 9번 청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이게 지난번 5월 14일 경주 때 직선주로 해서 진로가 막히고 막판에 탄력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막판 50m 남겨놓고는 다시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요번에 임란 기수가 전주부터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걸음이 좀 많이 올라와 있고 무엇보다도
조교할 때 탄력 자체가 너무나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 게 직선주로 놔주면서 건너편 주로까지를 길게 못 갔는데 이번에 건너편 주로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날아가지고 있는 9번과 청계는 대가리에 대한 힘을 한번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계를 축으로 간다? 네네 그렇습니다. 큰 거 노리네요. 진현 어떤 마필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도 뭐 청계는 좋았는데 뭐 3번 월드마크가 청계 정도는 이길 것 같습니다. 승군전이지만 요 녀석은 440kg대 마필 같지가 않습니다. 주폭과 탄력 자체가 거의 500kg대 녀석과 상당히 비슷하게 달리고 있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은 세영이가 완전하게 만들고 있는 녀석입니다. 3번 월드마크는 5군에서도 충분히 통할 녀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얘기해도 돼요? 아니 뭐 저기 4개라도 걸고 싶은데 네. 뭐 저는 월드마크가 1000개 정도는 우습게 이기지 않을까 그럼 보고 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우습게 이긴다고? 나는 우습게. 야, 조개 안 받구나. 1000개도 좋았습니다. 임단이 만드는 거 보니까 좋았는데 더 좋은 것 같다고. 청계가 거리 내린 그 이점을 살리기에는 불리해 보인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솔직히 1300은 1400 정도 뛰었으면 이번에 좀 더 유리함을 갖출 것 같은데 저는 뭐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한번 그 재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월드마크가 기수 면에서는 제일 낫죠. 예, 제일 낫고 청계 같은 경우도 뭐 이대로 사라진 마필 아닌데 요거 둘을 누를 마필 제가 직전 경주에 아마 요거 제가 단통으로 쳤던 게임의 승부처였던 것 같은데 폭탄이 터져버려서 놓쳤어요. 6번 소아라 여왕 얘네가 3번이나 8번이나 요것들 밟을 수 있다. 6번 소아라 여왕 요거 요 다음에 또 디스 들어와도 괜찮아요. 아, 전 6위 주력이에요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런 말이다. 네네. 소아라 여왕 뭐 전형적인 추인 마필입니다. 초반에 붙이는 능력은 아예 없어요. 네, 지금 높고 해서 거리를 좀만 더 늘려라 좀만 더 늘려라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1300이 적정 거리고요. 자력 입상 가능한데 문제는 자력에다 플러스 알파 조미료가 좀 있어야 돼. 어부질이죠. 어부질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경주가 눈치 보기 작전이 굉장히 심할 거거든요. 저희가 앞전 경주 설명해 드릴 때 전개 자체에서 주도권 잡을 선행 마필들을 지목해 드렸는데 이번 경주는 그런 유형이 딱히 없어요. 어떤 놈이 선행 가느냐 뭐 두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놈이 주도권을 잡고 선행을 가겠느냐. 글쎄 일단 3위 댕을 가고 죽어버리겠지 직선에서. 댕가요. 이 친구 정신없는 친구네. 제 봐서는 이거 월드마크는 댕 안 죽습니다. 얘는 틀림없이 안 죽어요. 댕가도 댕 가도 안 죽어요. 이 녀석은 완벽하게 힘이 찼습니다. 저기 봤을 텐데 왜 그렇게 말을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청계나 타남거나 수아라 형이 뒤집어 버릴 것 같은데 아, 월드마크는 이미 조시가 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3번 월드마크 쪽에 선행. 근데 제가 봐서 왜 선행을 안 가냐면 문세영 기수가 이런 말 가지고 가야 될 판이 있겠지만 이렇게 1300은 안갈 수도 보이면 있을 겁니다. 안 가요 일부러. 물에 맞추고 따라간다고. 그럼 어떤 놈이 나가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경주가 좀 두드러진 게 없지. 두드러진 게 없어서 다 뭉쳐 다닌다고.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6번만 소아라의 기회가 더 있다는 거고요. 도전 마필들이 1번 보네블루라든가 5번 슈퍼 엔젤, 정평수 기수의 8번만 만보천하, 11번 당찬 모습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볼 생각이 없는데 두 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11번 외곽에서 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직전에 진짜 운빨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난전 될 겁니다. 뒷심 있는 마필 갖고 사는 게 이번 경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6번, 그리고 진유현은 3번, 3번. 윤희현은 9번. 369네요. 369 홀수로 아주 그냥 그려놨는데 누가 누굴 밟고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6경주 마무리 짓고 7경주 갑니다. 자,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1경주 때부터 나오고 있는데 승률이 좋아요. 윤현이 요 원래 중반장에 메인 승부쪽 올라가지고 승률이 제가 볼 때 5할 승부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야구는 3할 치면 잘 친다 그러잖아요. 10번에 3번 안 따치면. 이 경마 같은 경우는 글쎄요. 2할만 쳐도 2할은 좀 심한가? 승부 경주의 5할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두 번에 한 번 적중시켜 준다는 거니까 7경주 왜 윤 위원께서 메인 잡았는지 어떻게 풀어주실지 호불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번 7경주는 이번 주 국산 5군 새벽조교 최우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출마표를 받자마자
그냥 사인펜으로 지우고가 너무 쉬워요. 되던 안 되던 인기 마필들은 자 4마리 정도는 지운 것 같고, 누림수를 두고 있는 놈 하나가 있는데 이게 원래 조교 때 보면은 보폭이 상당히 좁아요. 조교 때도 기수가 밀어줘도 나가는 느낌도 없는 그런 놈이었는데 지난번부터 좀 달라지더라고요. 요번에 조교 강도도 좀 충분히 올렸고, 저는 이 녀석을 대가리로 놓고 주력이 한 10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0배 막건 쪽 원틀에 힘을 한번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측에 134가 배당판을 주도할 건데 이 안에 승부 막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만 들어도 뭐 사이즈가 되는데.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조에서 20조 사이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조에서 20조 사이에 있구나. 네네. 뭔지 알겠습니다. 잠깐만. 10조에서 20조 사이에 그럼 있으면 너무 티가 나는데. 아니야. 10조도 많습니다. 지금 15조도 그렇습니까? 많고, 10조도 있고, 있고, 15조도 있고. 일도신문에 잘 걸리네. 네, 미끼를 좀 잘 던지시네. 미끼가 10조에서 20조 사이에 있답니다. 보면은 당해요 주로. 진현의 기세와 이 노련함에 유니언이 좀 밟히는 느낌이. 강아지는 결과는 잘 또 꺾으니까. 맞습니다. 제가 결과는 항상 제가 약간 통과 제주도의 통 같아요. 제리 같고. 외모는 크지만 제리 스타일이에요. 제 친구. 칠경주가 서해안의 중심, 서산 뭐 곡성 같은 개념에 해 뜨는 서산. 해 뜨는 서산 뭐 스폰서 개념이 있나 모르겠네. 여간 요거 맞춰서 뭐 서산에서 뭐 연결이 안 된다. 여하간 뭐 요 경주 메인으로 꼭 한 건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행운별합니다. 파경주 가보죠. 1400에 요거 JR8 트로피는 과거에도 좀 괜찮은 경주들이 많이 기억나요. 1400을 많이 줄었어 제 기억. JRA가 그래 이제 스피드감 있는 마필들 외산 중위권에서 상위군 가는 애들인데 싱싱한 애들의 어떤 서열 정리 요런 걸 많이 했던 대상 경주였는데 지금은 대상이 아니죠. 자, 이 8경주는 우리 진이 형께서 한번 풀어주시고 진도를 뽑아주시겠습니다. 총 8마필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유독 1400거리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4번 블랙 트레인이라는 녀석이 축으로 놓고 배당판이 뚫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3번 태양왕, 1번 라이징 페스트 여러 마필들이 있습니다. 뭐 정상위원님은 어떤 마필을 좀 세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편성은 제가 봐서 그냥 막건을 확 좁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1400 레이스에 꽤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마필 4번마 블랙 트레인이거든요. 그건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안쪽에 3번마 태양왕인데 네. 뭐 액면에서는 6번 올레이즈 비너까지 읽어줄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으나 네네. 저는 막건 자체를 그냥 4번, 3번 3위, 3, 4가 붙여가는 승부로서 주로가 뭐 현격하게 선행주로다 이러지 않으면 3, 4가 붙여가는 레이스로 직선 구간의 승부는 충분히 나오리라 보여집니다. 윤희원님은 그 정상위원님하고 거의 말씀이 동의하는 겁니까? 저도 뭐 그렇게 반대는 안 합니다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복병은 이번 베스트 아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과거 선행마예요. 선행마였다가 각질 바꾼 지가 제가 기억으로 한 1년 반 정도 이쯤 됐는데, 편성을 뭐 너무 센 편성을 정말 재수없게 계속 만나가지고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기 1위로 갔다가 역시 이제 끝걸음만 보이고 오차기였는데, 이번이 정말 2군에서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교나 걸음이 굉장히 위력적이었습니다. 10조 마방에서 한번 으쌰으쌰 하면서 해보자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베스트아이 이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번 블랙 트레이는 약간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러질 녀석은 저는 3번 태양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난한 전개가 펼쳐진다면 충분히 4-3으로 끝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승을 노리지 않고 입상 한 자리를 노린다면 5번 승리 여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외곽에서 스포 놔주는데 기가 막히게 날아갔던 녀석입니다. 월요일날 승리 여제 이 녀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짚고 가죠. 이번 경주도 전개에서는 어떤 마필이 선행을 주도할까요? 올레이즈 비너? 게이트 이점이 있으나 저는 제철이가 앞을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올웨이즈 웨이너가 워낙 이제 대발에 빨라가지고 6이 나갈 것 같은데 그냥. 블랙 트레이는 선행은 안 가고 제가 봐서 1번 라이징 패스트 그리고 베스타이가 참 이렇게 각질 바꾼 마필이 성공 케이스는 드문데 제가 봐서도 유니언의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1번, 6번
이런 구도에서 또 뭉쳐 달릴 소지가 큰데 임난이 과연 선행불패의 모습을 또 보여줄 거냐. 올레이즈 위너 가지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그래서 전개도 하여튼 그래서 네. 한 번 더 거론해봤습니다. 8경주 JRA 트로피 마무리 짓고요. 9경주 갑니다. 어제 왜 이렇게 그 지니어는 어려운 경주를 골라. 응? 저기 뭐 어제 같으면은 부산판 그 숙대가라고 네. 이화여대가 더 뭐라 그러죠? 공부는 잘하는 대학이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또 우리가 또 진실을 알고 있거든. 네. 숙대가 알잖아. A급이야? A급이야. 그래서 어제 숙대로 밀어붙였는데 유니언 이경주를 그 진현이 맞추면은 어딜 보내야 될까요? 외국으로 보냅시다. 대학 말고 이번에는 외국으로 한번 보내줘.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봤을 정신없는 때는 친구라고 동남아 쪽으로 어디 보내줘 버려요. 동남아 방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방콕으로 보내야 돼. 네. 맞추면 방콕이야. 자 가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트로피인데 딱 거기네. 말레이시아를 보내버릴까? 그러네. 말레이시아. 자 경주 어떻게 해서 메인 잡았는지 포부 한번 들어보죠. 워낙 그 쟁쟁한 녀석들이 52조의 두마필이 있습니다. 진 실장은 개인적으로도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녀석이 플리티비체인데 그 녀석과 비슷하게 좋아하는 녀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52조 두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녀석을 축으로 넣으면 정확하게 환수까지도 이끌을 수 있고 그 녀석이 완벽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요 녀석들 상당히 상위군 녀석들하고 뛰어도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녀석을 넣고 정확하게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예, 경주를 좀 더 집중적으로 가보면 52조의 두 마리 매니머니와 6번 스마트 타임 6 11하의 위세가 있긴 하나 이것들 이길 놈 혹은 깨러갈 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저 친구는 알 거예요. 어떤 말인지. 자, 확인 들어갑니다. 안쪽입니까? 외곽입니까?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묵비권? 묵비권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워낙 알고 있으니까. 예측해 봅시다. 말레이시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가다가 저기 여객기 실종되겠는데. 갑자기 뭐 만피트 상공에서 그치, 윤희에 봤을 때는 절대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아예 아닙니다. 이건 열려서 충분히 아닙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조합이 힘드니까 조합을 좀 저도 안 잘하시면 봤어요. 조합만 잘하시면 맞추실 것 같아. 저도 6년 하나는 깨진다고 봐요. 확실하게 깨지는 막건이에요. 6연하 중에서 깨지면 어떤 게 깨질 것 같습니까? 윤희는. 저는 완시기를 좀 불안하게 봐서 6이 오히려 깨지지 않을까 정상윤이면 어떤 게 깨질 것 같습니까? 전 둘 다 위험해 보이는데 네. 역시나 저도 6번 스마트 타임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 있으면 둘 다 52조나 심승태 마방이 어떤 뭐랄까 젊은 조교사로 기대주들을 많이 키워냈잖아요. 특히 이 안말에서는 52조가 두각을 나타냈는데 큰 경주 위주로 쓰다 보니까 일반 경주 나와서 큰 경주에서 뛰었던 전력이 안 나오는 거라. 저도 6마번은 없습니다. 11하는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애들이 지쳐가지고 힘을 못 써. 이것 정도는 알려줘도 그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타이밍 있고 물론 좀 쉬고 나오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저는 쉬고 나와도 검증 한번 필요하거나 또 타이밍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하간 말레이시아 아니면 방콕 꼭 갔으면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냥 방콕 갈랍니다. 배우는 의견합니다. 저 아무래도 저는 제 취향에는 선진국보다는 약간 후진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숙대 찍고 방콕 가서 방송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적중하면 방송에서 내쫓가 버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경주 마무리 짓고요. 10경주 합니다. 자, 이건 터키 트로피예요. 2000m 오픈 레이스. 요거는 그 공백 마필이 사실 등급은 굉장히 센 건데 예를 들어 10번 마 신데렐라맨 같은 경우에 전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요거 두 분께 한번 여쭤볼 거고요. 고령의 마필 9번 마 마이데이 이제는 뭐 볼 필요가 없겠느냐. 10번 같으면은 지니언께 여쭤볼 거고 9번 같으면은 유니언께 여쭤볼게요. 그게 이제 안쪽에 1번, 2번 그리고 뭐 1군 올라왔어. 이거는 좀 그런데 7번 스페이스보트 직전엔 제가 좀 너무 세게 봤고 위닝 핸디 같은 경우도 요것도 기수가 잘 타줘야 돼. 페로비치가 제일 어울렸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간 그 10번 신데렐라맨 요거 지금 어때요? 신데렐라맨이 이제 14조 마방에 있다가 55조 마방으로 넘어갔는데
이 브라이언 조교사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은 지금 공백기는 가졌지만 말 상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자기 입으로 밝혔는데 뭐 새벽 훈련시 모습도 뭐 발걸음 자체가 아주 사뿐사뿐하고 괜찮은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복귀 전 2000이라 이게 좀 걸리는 거죠. 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데렐라면. 지켜보겠다. 저는 뭐 현장까지 가보려고요. 슈퍼 신데렐라면요. 편성이 1군 주도권 잡은 마필이 그렇게 없어서 9번 마이데이 어쩌습니까? 저는 마이데이는 안 볼 생각입니다. 노세아가 확실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노세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에서도요, 집에서도 이제는 좀 마음에서 포기하더라고. 가끔 이게 뜬금없이 박태종 태우고 멋지게 와주고 하니까 기대감 갔잖아요. 이게 또 뭐 뒷얘기점 이게 주인이잖아요. 그쪽이라. 자, 그럼 신진 세력으로 좀 가봐야죠. 두 분의 추천 마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진의원 들어보죠. 저는 매번 소처럼 예시장에서 걸어다니는 스페이스포트입니다. 매번 형광등처럼 약간 늦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취입으로 날아오는 녀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좋습니다. 물론 부담 중량이 약간 눈에 거슬립니다만 520kg대 57kg 정도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녀석입니다. 2000m가 오히려 딱 취입 타이밍 잡기 좋은 녀석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위닝 앤디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에 정말 센 애들이랑 붙었어요. 네, 맞습니다. 윤영 가봅시다. 저는 뭐 입상권 한 자리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아름다운 동행인데 작년에 6월, 8월, 11월 세 번의 경주가 2000m 경주였어요. 그 중에 2개가 대상이었는데 나름대로 대상에서 2000m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고 지난번에는 제가 정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조교로 완전하게 꺾어냈던 게 1번만 아름다운 동행인데 뭐 7조 마방에 해결사 문세영까지 올라갔고 조교 상태도 뭐 어디 흠잡을 데 없기 때문에 저는 1번 아름다운 동행의 입상을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추천마까지 포함시키고 정리를 해주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번 신데렐라맨 같은 경우에 소속조에서 브라이언 마방에서 이거를 뭐 뭐다 도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이상에는 2000m 큰 무리 없이 승부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근데 요게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배당 판바람 타는 것과 현장 이익 상태에서 좀 힌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니다 하면 이번 경주는 8번 위닝핸드 놓고 치는 게 맞다. 다른 마필들은 거리 1800의 적성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가운데 8번 위닝핸디만 2000m의 자유로운 각질로 승부 볼 수 있는 놈이라서 조성건 기수의 또 패턴이 좀 그렇습니다. 과천에서 부산 올라온 다음에 연투마를 연투시킨다기보다 우리 표현은 그렇습니다. 아삼보삼 마필 가지고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이런 그 재주가 있어요. 8번 위닝핸드는 2000m에는 여기서 감 먹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10경주 터키 트로피 이렇게 정리 내리고 11경주 갑니다. 구경주를 진이언 메인 잡았을 때 외국 보내준다 이랬는데 이번 경주는 인기도는 극명하게 내 외측이 갈립니다. 내측 마필들의 연투성 걸음 때문에 안쪽에 인기가 좀 더 모이는데 1400거리에서 나도 한 발 있다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있어서 저 오늘의 메인 승부는 배당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전개가 심플하게 지금 현재 8전에 2착 4번을 기록하고 있는 픽스타임 같은 마필이나 직전에 들봤다가 한 바퀴 돌려버렸어요. 4번만 나이트우드 김혜선 기수가 해외 그 관광 플러스 견습 가시거든. 네, 그게 이제 좋아. 임난이가 동일하게 전개를 풀어갈 소지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각질의 마필이 같이 부딪히니까 그 측면에서 저는 안쪽에서는 축막감을 잡지 않을 생각이고요. 2번 원더풀룰러, 3번 픽스타임, 4번 나이트우드 요런 유형 안에 정답이 아니라 외곽에서 조합 싸움이 이번 경주 날 것이다. 제가 노리는 마필이 예상 배당 한번 이건 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예 마명을 여기 보여드릴게요. 얘 놓고 치고 네. 얘 놓고 치고 뭐 얘라든가 이렇게 붙이면 몇 배쯤 될까요? 대략. 엮여서 얘 놓고 친다. 그럼 못해도 이게 초고 배당이 높게 형성될 경주라 9배 10배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이게 그밖에 안 나와? 요거는 그렇게 나오고 요거는 많이 나오고 요거는 그 뒤에 있는 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래? 근데 네, 후반부에 요거는 많이 안 나옵니다. 요게 요게 워낙 많이 팔 것 같아요. 그러면 배당이 네. 황금 배당이죠 뭐. 그래? 음. 그럼 나 낮춰야겠네. 난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 정상이 지금 두 방을 우리 두 분께 한번 확인시켜 드렸는데 저는 뭐 못해도 15배, 20배 맞거든요. 근데 한 군역은 10배 정도 내외, 한 군역은 좀 더 나올 것이다. 20배까지 나올 거다 예고를 드리는데 여하간 2번, 3번, 4번 안에 조합은 없다. 이번 경주는 상승세 마필인데 요 집에서 꼭 벌어야 될 사연과 이유가 있고 말 준비도 제대로 됐네요. 그놈 놓고 11경주는 메인 승부 A급으로 붙어드리겠습니다. 막판 가죠. 12경주입니다. 유니원은 그 매니자 들어가면 좋죠. 뭐 좋아하죠. 매니. 매니 머니를 좋아해요. 아, 머니. 매니. 내가 개인적으로 애착을 가진 말이 매니원이라. 매니 뮤직이 나옵니다. 네. 1200의 국내산마 4군 핸디캡인데 마리수는 적어요. 그게 이제 이번 경주는 소위 그 우리가 뭐 마장에 계신 실전 배터 여러분들도 책에다 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얘는 이름도 기억도 못해 나온 것도 모르겠어. XXX 그렇게 걷어내면은 따 입상권에 포진된 마필은 한 4두 정도 봐주면 되는 레이스 같아요. 두 분이 이번 경주는 뭐 복병을 잡으셨는지 축을 추천해 주실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느 쪽이든 뭐 같이 있는 놈으로 한번 가보죠. 유니언 어떤 놈입니까? 저는 5번 비욘드 리미트입니다. 이 놈은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전개에 따라서 입상이 좌지우지가 되는 놈이에요. 3월 27일 경주에서는 선입권 인코스를 너무 귀신같이 잘 파고 들어가지고 입상을 했고 지난번 5월 1일 경주는 12번 최외곽 게이트에서 페이스 그냥 쫓아가다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이번에 부담 중량 떨어졌고 거리 적당하고요. 또 인코스는 내려와 있는 만큼 5번 비욘드 리미트의 입상권 한 자리는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진 의원 가보겠습니다. 그 매니자 좋아하는 매니 뮤직이라는 녀석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마필이 새벽 조기장에서 뛰었습니다. 11조의 광속이라는 녀석과 미라클 벨리라는 녀석 그리고 1군 상위군에 있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녀석이 4마리가 뛰었는데 거기에 매니 뮤직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마필에 딱 붙여서 놔주는데 기가 막히게 날아갑니다.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6번 매니 뮤직은 인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번, 3번 막권 이거 뭐 압도적으로 팔릴 것 같은데 이제 5번 같은 경우 깨러가는 쪽인데 희망로켓의 직전에 비욘드 리미트가 제대로 밝혔잖아요. 네, 1초 3 정도면 마신으로 한 8마신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사이다 방송이니까 괜히 그 정치인처럼 반반 하지 마. 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하지 마시고요. 양념이면 양념, 프라이드면 프라이드. 5번이 3번 이겨요? 이깁니다. 저도 이깁니다. 아, 5가 3을 이겨요? 네, 5가 저도 3을 이긴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겨? 그 사이에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비욘드 리미트가 외곽에 펜스 놔주는데 너무나 인상적이게 딱딱딱 달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눈에 쏙 들었습니다. 귀에. 들어왔다. 네. 저는 못 이긴다. 직전에 그 마신차 정도를 극복할 정도로 5가 좋아졌다고 보지 않고 네. 3이 또 안 좋아졌다고도 저는 안 보거든요. 그게 왜 이겨요? 좀 덤벼봐요. 저는 뭐 6이 3을 또 이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교 쪽에 좀 무게를 주다 보니까 그런데 희망 로켓이 나쁘지는 않은데 지난번처럼의 그 또 좋은 느낌이 없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목요일까지도 6-3 대길 가는 건 인정해요? 대끼리 6-3 가죠. 대끼는 대끼리 그죠? 갑니다. 그 뒤로 5-7 아니야. 네. 그렇죠. 막판이니까 이게 배당이 있으려면 아싸라게 배당이 있고 집중하려면 한쪽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이건 뭐 두 분이 말씀하신 5번 비욘드 리미트와 그리고 매니뮤직은 뭐 저랑 동의한 거니까 네네. 6 놓고 막권 뭐 두 방 정도 선에서 네네. 막판 끝내시겠네요. 네네. 비욘드 리미트를 놓고 치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초식 여러분들이 각각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장 변수가 항상 크게 발생하면은 현장에서 저희 마법은 확 달라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기수가 역같이 탄다든가 주로가 또 뭐 복잡하게 선입견, 네, 하다는 맞습니다. 그러고 뻔한 이 저배당 구도의 인기마 능력마의 조합이 계속 깨지고 나가면 저희도 그렇게 무슨 뭐랄까요 완고집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그거 못 밀어드립니다. 근데 저는 액면에서 6-3 막권이 이번에도 좀 힘을 많이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지막 경주네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2016년 6월 첫 주 6월 4일 토요 하천경마 이렇게 풀어드리겠고요. 일요경마는 오늘도 뭐 특별 경주들이 꽤 많습니다만 타이틀에 걸맞는 능력 마필들이 나온 게임들이 아니라서 판때기 자체로는 일요경마가 재밌습니다. 일요경마도 또 같이 하시고요. 토요일 현장에서 또 저희들 만나시면 되겠네요. 행운 가득하십시오. 이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 이 한 구역에 운명을 거십시오. 아 여기에서는 내 말이 없어.